그 다음에 이제 시가 만약에 추정을 할 때 점심때쯤인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오시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그 다음 시하고 그 전 시를 3개를 놔요. 3개를 놓고 이 사람이 지금 50대 후반 같으면 어쨌든 말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자식하고 같이 삽니까? 뭐 남편하고 예를 들면 이혼을 안 했습니까? 이런 거를 추정을 해서 시를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 저는 이 시 추정하는 걸 책에 보면 그거를 절대 맹신을 안 하는 게 뭐 시가 자시에 난 사람은 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다. 그죠? 뭐 또 뭐 발가락이 어떻게 생기면 엄마가 먼저 사망한다 이랬는데 사실 책대로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 그게 안 맞더라고. 그리고 대부분 자는 모습을 보고 요 책에 나와 있죠. 자는 모습을 보고 시를 추정한다. 근데 사람들이 자면 다 대부분 또 몸부림 치고 이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처음 누워 잘 때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은 좌오묘유시. 뭐 자다가 몸부림을 칠 수는 있어. 근데 그냥 이래 잘 때도 왜 옆으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할 때 처음 누울 때 옆으로 눕는 사람은 인신사해시고 유난히 정말 우리가 자는 모습 보면 정말 복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진술충미시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자 좌오묘유시는 우리가 성격도 솔직하다 그랬잖아. 지장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똑바로 어떻게 보면 뭐 진짜 가만히 냅두면 꼭 죽은 사람처럼 똑바로 자는 거.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지장간이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자는 거. 진술충미는 지장간이 3개죠. 그러니까 움츠리고 자니까 이렇게 뭔가가 숨기는 게 많다. 이제 이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걱정이 많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걱정이 많으면 움츠리고 자잖아. 생각이 많고 막 내일 카드값 막아야 되고 막 내일하고 신랑하고 또 내일 싸워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움츠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건강법이 뭐냐 하면 자기 전에 온 몸을 이완을 시켜서 힘을 탁 이렇게 완전히 그냥 힘을 빼고 복식호흡을 몇 번 하면 그렇게 건강이 좋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인생이 고라고 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받침이 되면 뭐 자식 뭐 시집장가 못 가서 고민, 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뭐 남편이 아파서 고민, 그죠? 자식이 취직이 안 돼서 고민.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고민이 많아. 그죠? 그래서 그것 또한 저는 항상 그렇거든. 해결책은 있어요. 근데 단지 상대가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 그 차이고. 그죠? 우리가 문제가 원인이 생기면 결론이 있고 결론이 있으면 중간에 해결책이 있잖아. 그죠? 타로 볼 때도 우리가 3장을 뽑는 이유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과거라는 거는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마지막 장은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예, 이래서 거의 모든 게 이게 3자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우리가 보통 왜 불교에서 보면 시방 3세 이러잖아. 시방은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방. 원칙적으로 하면 십방이야. 동서남북 8방에서 공간을 나타내는 거고 세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원인, 그 다음에 중간에 일이 벌어지는 어떤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지지도 나누어지는 게 인신사회가 가장 친한 친구, 좌오묘유가 한조, 진술충미가 한조. 그래서 대부분 지장간에 보면 2개, 3개 이상 뭐 좌오묘유가 있다. 그 딱 첫마디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딱 사주를 봤을 때 좌오묘유가 한 3개 있으면 아우 성격이 굉장히 화끈하고 솔직하네요. 그러면 그래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술충미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좀 묵직하고 아주 점잖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이제 이래 시작을 하는 거고. 예, 인신사회는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닌다고 애 씁니다 이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해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책도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몇 명이서 모여서 책을 개편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 풀이도 책에 있는 옛날 책이 진국은 진국이에요. 정말 제대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풀이가 옛날 방식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도화살, 역마살 이래 살자를 붙이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붙여요. 뭐 개강살, 백호 이래 안 붙이고 아유 도화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오면 인기가 많겠네요. 살자 빼야 돼. 역마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직업 뭐 그죠? 막 남들한테 여기저기 그 어떤 사람은 이 역마를 유튜브로도 역마로 보더라고. 뭐 전국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니까 그렇게 현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를 할 때는 좌오묘요 인신사의 진술충미를 이렇게 탁 쪼개서 그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거는 그러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애들이 집을 잘 나가잖아. 가출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들이 애가 탄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식 문제 때문에 가출을 해서 뭐 어떻게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럴 때 제일 답답하게 찾아오는 게 뭐 점쟁이 집이나 뭐 사주 보는 사람도 오는데 딱 보면 아이가 집을 나간 날짜를 봐야 돼요. 아이가 집을 나간 날짜. 언제 나갔습니까? 보고 진술충민날 나갔으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계획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부모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미리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조금 힘들 거다. 그리고 좌오묘유는 홧김에 나가는 거예요. 홧김에. 예. 인신사에는 뭐 친구가 어디 잠깐 뭐 어디 가자는데 친구 꼬임에 넘어가는 게. 예. 그래서 그때 나는 그때 한 명 찾아줬는데 그럴 때는 얘 뭐 사주 방향을 봐도 맞겠지만 우리가 항상 재미나게 오방기를 있잖아요. 요만한 거 있죠. 손수건처럼 생긴 작은 거 있잖아. 거기다 여기 이제 컵에 이렇게 꼽아놔. 그럼 이거 하나 뽑아보세요. 뽑아서 빨간 걸 뽑았어. 남쪽에 혹시 친구 집이 있습니까? 이랬어. 그랬더니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언니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부산 가서 찾은 거야. 애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단시점이잖아요. 내가 그 오행 색깔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뽑았지만 빨간색을 뽑았잖아. 그러면 초록색을 뽑았다 이러면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만약에 동쪽이다. 그죠? 그럼 동쪽에 뭐 푸르죠. 이 색깔이 청색이잖아. 그죠? 그러면 조금 사람이 점잖하고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예,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연관시키면 만약에 동쪽이 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간 애에서 오행을 했을 때 관이다 이러면 남자 때문에 나갔어. 비겁이다 이러면 친구 때문에 나가고.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응용을 하면요. 정말 잘 맞아요. 예, 그렇게 응용을 하면 돼요. 뭐 서쪽으로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급제다 이러면 급제는 뭐예요? 급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막 시대가 험해가지고 뭐 성폭행을 당한다 아니면 길가에서 성폭행을 당한다 이것도 사주에 관이 역마다. 관이 역마인데 내가 역마운이 와가지고 뭐 축충이 들었다 이러면 길을 가다가 남자들한테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 상관운이다 이러면 내가 남자를 꼬드기는 거라. 내가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상관일 때는 내가 나를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항상 보면 저 애인 언제 생깁니까? 나는 왜 남자가 없어요? 언제 시집 갑니까? 이러면 관운이 들어올 때는 남자 쪽에서 나를 대시를 해요. 내가 정관운이 들어올 때는 남자 쪽에서 우연히 뭐 다른 사람이 중매를 한다든지 소개를 한다든지 가다가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차 한잔 하실까요? 이래 하는 거고 상관운 때도 결혼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책에는 남자는 재운이고 여자는 관운일 때 시집 장가를 간다 이러는데 상관운일 때는 뭐예요? 내가 먼저 꼬리를 치는 거야. 내가 먼저 꼬리를 치고 먼저 속도 위반하고 잘못하면 임신까지 해서 결혼을 하는 운이 여자들은 상관운이에요. 상관운이 연지에 있으면 엄청 빨리 하는 빨리.
내가 그 어떤 할머니가 애를 얻고 아들이 취직이 안 되는데요 이랬어. 취직은 되는데요. 내가 그 말을 할까 말까 했어. 할까 말까 했는데 이 아들은 한 가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혹시 애를 하나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고등학교 때 애를 낳았다잖아. 고등학교 때. 그 팔자에 있는 거예요. 팔자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봐봐요. 우리가 15세, 30세, 45세, 60세 이래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애들 빠르잖아요. 그럼 15세잖아. 15세. 15세에게 상관이 있다. 이러면 여자를 빨리 알고 남자를. 그런데 15세 때 관이 있어. 관이. 그러면 남자는 관이 뭐예요? 자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미 저질렀잖아.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냐면 관이 묘인데 그 애 운에 신이 있어. 그럼 묘신 기문관이잖아. 그러면 이 애 때문에 평생 고민이잖아. 기문관살이 뭐예요?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거잖아요. 예. 15세 때 취직은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나이에 맞게 적당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게 만약에 직업 때문에 문의를 하러 왔지만 그거는 그 이후의 관운으로 봐주는 거고 15세 이전에 이게 있다는 거는 남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연지하고 시지하고 충이 들면요? 연지하고 시지하고 충이 들면 그게 만약에 임신충이 있다, 그죠? 조상자리다 아니면은 그 뒤에 육친을 보세요.